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3월 6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그제 투표가 실시됐죠. 사전투표,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36.9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어떻게 보면은 탐욕에 의해서 투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허술함들, 이 난장판, 아수라장판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자, 이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 이 비확진자들이 6시까지 투표를 했죠. 그리고 6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방역 실패, 무능으로 인해서 전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놔서 또 사전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확진자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은 관리를 일부러 하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그동안 이 두 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2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도 있었고 또 작년 그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도 있었고 이때도 확진자들이 따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그때 관리를 하는 노하우를 알았을 거고 또 이번에는 한두 달 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때 확진자가 쏟아지면 어떡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고 그때 계속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문제없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들의 위험에 빠졌죠. 이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증을 하면서 이번에 이 투표에도 사전투표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몰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왕좌왕 자충우돌 이 혼선을 거듭하는 자 그런 최악의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선관위 그냥 선관위에만 이 책임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죠. 뭐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뭐 출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선관위에만 책임을 넘길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이것은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면 아주 무능이고 아니면 여기 뭔가 의도가 숨어 있었다면은 이것은 바로 정권이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물러나야 될 자 그런 문제입니다. 36.94% 역대 최고치 기록했고 마감을 앞두고 진행된 확진자 투표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수라장이 됐고 자 이것이 단순한 준비 부족이냐 아니면은 뭔가 선거 부정선거 의도가 개입이 됐느냐 자 이것도 지금 밝혀져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왜 그러냐면은 이 부실은 곧 부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제대로 투표한 것을 용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투표한 용지가 여기저기 막 다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부정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이 1번은 다 빼버리고 1번은 그대로 집어넣고 2번 같은 건 빼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후보도 뭔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이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돌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중앙선관위 오늘 오전에 입장문 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 뭐 했지만은 아직 누구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뭐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고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죠. 한 4가지 정도 어제 일어났던 상황 한 4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투표용지를 직접 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넣었습니다. 선거인은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반발을 부른 대목인데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보면은 선거인은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해당되는 기표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접어서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유권자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다른 사람이 절대 볼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선관위는 이 확진자 사전투표 여기서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에 참관인이나 이 투표소 관계자들이 그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뒤에 그 사람이 참관인이나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였지만 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투표지가 투표함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선관위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홍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투표용지를 참관인이나 이 다른 사람이 선관위원이 받아서 본인들이 투표함에 넣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들이 발견이 됐죠. 6시, 어제 오후 6시에 은평구 신사 일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또 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유권자 3명이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이미 도장이 딱 찍혀있는 이 투표용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은평구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이 봉투를 받았는데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미처 그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이 새로 온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줬다. 이 봉투를 나눠줬다. 투표용지를 나눠줬다. 그래서 생긴 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속속 제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종이박스에 쓰레기 봉투까지 동원이 됐다. 이 선거법에 보면 하나의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소 1개당 1개 투표함만 두도록 하고 있는 건데 이 투표함이 여러 개가 되면은 이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투표함 하나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확진자가 투표한 뒤에 이 기표 용지를 그 투표함에 넣지 않고 이제 관계자에게 주죠. 관계자에게 주는데 그 투표 용지를 담는 임시 투표함, 그러니까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투표함에 같이 관계자들이 집어넣는 거죠. 그 임시 투표함이 지나치게 부실했다. 이 종이 박스에 사인펜으로 확진자용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투표용지를 받거나 또 박스 입구를 훤히 열어놓거나 또는 누가 뭘 찍었는지 또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또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는 경우 심지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어디서 가져와서 거기서 이 투표용지를 담아서 한꺼번에 가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참관인이 확진자용 투표함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가져가도 정말 모르겠다. 그 투표함 자체를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은 날아가지 않겠죠. 이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것을 아무데나 이렇게 임시로 놔뒀으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어제 벌어졌고 또 추위에 너무 오래 대기했다. 어제 그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확진자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오랫동안 대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들이 과연 단순한 실수일까? 준비 부족일까? 자, 실수, 준비 부족이라도 이것은 무능, 그리고 이 중요한 투표 관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무능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는 어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유세 때부터 뭔가 이 여러 가지 종합 정보를 다 들었겠죠. 그 이후에는 오후 유세 때부터는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나라가 골마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에서도 경위를 조사 중인데 윤석열,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에 대해 부정 의혹을 늘 갖고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이 아닌가 싶다. 보수 유권자 분열책이다. 자, 공작에 능한 사람들, 지금 정권 주변 사람들이죠. 공작에 능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다.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낌새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의 작전이다. 내가 그 사기꾼들을 많이 수사해 봤는데 잘 아는데 사기꾼들의 작전이다.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보수층과 그렇지 않은 보수층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보수층의 투표를 안 하게,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하게 만들려는 의미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재작년 4.15 총선 이후에 보수 쪽이 완전히 갈라졌죠. 일부에서는 선거 패배 이유가 특히 사전투표, 부정개표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뭐 민경욱 의원이나 또 그 나중에는 한교안 전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 의혹을 제기하는데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일부 보수층, 또 다른 쪽의 보수층은 그래도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믿어야 된다. 이 부정개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흐려진다.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포퓰리즘에 의한 이 물량 공세, 관권 선거, 문재인 정권의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것을 한국 선거 시스템,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이 보수 정권을 중심으로 쌓아왔던 이 시스템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원인을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지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거 부정이다. 개표 부정이다. 이렇게 하는 보수층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 이 농객들 사이에서도 평론가들,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언론 논조도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수층 분열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 사전투표를 놓고, 그때도 총선 때도 사전투표였죠. 사전투표를 놓고 이렇게 막 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쓰레기 봉투에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개표함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논란을 일으킨 것,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자,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지금 SNS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막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자, 이런 그 보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갑자기 이게 확진자가 쏟아져서 한꺼번에 몰려나갔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고 아니냐. 그러니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그냥 무능함, 이것을 막 실타로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의도가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양쪽에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자체를 지금 정권 주변에서 보수 분열을 노려서 이렇게 이 사기꾼들이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작에 능한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핵책을 하고 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어떤 확인이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 중앙당이나 각 지구당에 항의하는 소동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이번에는 총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감시를 할 테니 사전투표 걱정하지 말고 해주시라. 그러면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도 사전투표를 했죠. 자, 그렇게 사전투표를 미리 해놔야지 또 당일 투표일에, 3월 9일 투표일에 얼마나 많은 확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자. 그래서, 선도적으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유권자들은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거 뭐냐? 지금 보면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믿고 투표를 하라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분명히 다 밝혀져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우리를 믿고 투표를 해달라. 본투표, 이제 3월 9일 나오면 본투표를 해달라.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지금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자, 4.15 총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상황까지 가면은 개표 결과에 따라서 부정선거 논란, 불복 논란 이런 것이 막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박빙으로 개표가 나오면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 득표율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면은 압도적인 득표율이면은 이것을 묻히면서 차차순 투표가 끝나고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4.15 총선 때 있었던 일 그것들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반칙과 특권을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선거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도 반칙을 많이 저질렀죠. 두 가지 방식으로 반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드러난 것이고 하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드러난 건 울산시장 선거 2018년에 청와대 저 뒤에 보는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그 사건입니다. 문재인 말 한마디에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라 이 한마디에 그렇게 청와대 부서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한 그것은 지금 사법적 판단도 받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이것은 뭐 범법은 아니지만은 가령 총선 때 또 이번에 재난지원금 막 뿌려서 돈으로 매표를 하려는 그런 상황도 큰 틀에서 보면 부정이죠.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행태의 부정선거 4.15 총선 때나 지금 오늘 어제 자행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 대선 앞두고 조혜주 사태도 있었죠. 조혜주 선관위원.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조혜주는 그 직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을 중앙선관위원회에 더 앉혔습니다. 앉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조혜주의 임기가 만료가 됐죠.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래대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 사표를 받죠. 그런데 문재인은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하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 더 활동을 하도록 변칙적으로 했죠. 그 선관위에 본인의 특권을 지금 꽂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반발을 했고 2,900명 전 직원이 여기에 항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이 조혜주를 사표를 수리를 하는 최근에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고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인 기획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말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 말대로 야권 분열을 핵체가 의도였다면은 정권이 즉각 퇴진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태고 의도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대응 부실 큰 문제죠. 부실 대응. 또 부실은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번 이런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의 결정판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지금 코로나 감염을 세계 최다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어지는 대선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 자, 윤석열 후보 오늘 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을 다 집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종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